회사 출근 일주일 전입니다. 엑셀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해요. 무엇부터 제가 시작을 해야 할런지 대략 난감하고 왕짜증이 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스페셜 내가 알아야 하는 알짜 엑셀입니다. 저는 정훈이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엑셀 우리 업무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학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바로 엑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데이터 입력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엑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뛰어난 계산 작업 때문이죠. 이 계산 작업 하나 둘 함수까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버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엑셀 열고 함께 진행해도 더 좋아요. 자, 먼저 엑셀 화면을 보시면은 위에 메뉴가 먼저 나옵니다. 이 메뉴를 또 막 주구장창 외우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메뉴는 홈 탭 누르면 이게 이제 홈이에요. 그러면 밑에 리본 메뉴 나오거든요. 이 홈 탭의 메뉴는 우리가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하단에 보시면은 A, B, C, D, E, F, G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건 바라보실 게 아니라 눌러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세로가 선택이 되는 거 보이죠? 세로, 한 글자로 열, 영어로 컬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H열이야, D열이야,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이 A, B, C, D, E, F, G 얘네들은 열 머리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맨 왼쪽에는 1, 2, 3 이런 애들을 누르면 그 줄의 행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영어로 row, 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행머리글.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은 시트1, 시트2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통합 문서라고 써 있습니다. 통합 문서는 스케치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스케치북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도화지. 그럼 도화지가 여러 장이 붙어 있죠. 스케치북에. 그것처럼 여러분이 작업하는 각각의 도화지 이들을 우리는 시트 이렇게 불러요. 시트 1, 시트 2. 참고로 여러분의 엑셀은 이 시트가 12개가 있을 수 있고 4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필요하면 여러분은 여기 더하기 보이세요? 네, 이게 새 시트. 이걸 누르면 무조건 시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 불필요하다. 우리 스케치북의 도화지 불필요하면 북 찢어서 버려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 시트 필요 없어. 마우스로 해당 시트 이름 여기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 삭제 누르면 시트가 삭제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럼 시트 1 자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리고 시트 1 이렇게 누르면은 이 시트는 바로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공간은 도화지죠. 우리가 작업, 엑셀 문서의 어떤 내용들, 작게는 여러분이 어떤 서식 문서를 만든다든가 또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한다든가 데이터를 편집한다든가 이런 모든 작업은 바로 이 시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시트의 내용을 보면은 각각이 행머리글과 열머리글들로 이루어진 자
열과 행이 만나는 곳이 있지요. 예를 들어 이 열과 오행이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 한 칸이죠. 예. 그리고 G열과 팔행이 만나는 지점은 여기예요. 근데 보니까 모양이 어때요? 다 네모나게 생겼더라 이겁니다.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 네모칸 이들을 우리는 셀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셀. 이 셀의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에 각각을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분하는 이름이 바로 번지, 셀 번지. 자, 여기 G9라고 써 있는 건 뭔 얘기입니까? G열과 구행이 만나는 그 셀이다 이 뜻입니다. G9번지 셀. 됐나요? 네, 셀 번지. 그럼 여러분이 마우스로 B의 2번지 클릭해 볼까요? 띵. 그럼 여기서부터 D의 5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이 각각의 셀에 데이터가 입력되면 여러분은 실제로 엑셀 작업을 위해 각각의 데이터 범위를 지정한다던가, 예, 그 약속된 어떤 범위를 가지고 뭔가 계산 작업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B의 2번지부터 자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D의 5번지면 이렇게 끌어서 여러분이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B의 2번지부터 D의 5. 됐어요? 네, 이게 바로 우리는 범위를 지정한다. 다른 말로 영역 지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해보세요. C3번지부터 예, E의 7번지. 그럼 이렇게 돼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알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됐고, 그리고 여러분 이 도화지가 모두 똑같이 생기면 헷갈리죠. 마치 여러분이 폴더 이름이 새 폴더라고 써 있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뭐예요? 폴더 이름 바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C2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이 이름을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름을 뭐라고 쓸까요? 연습 써볼까요? 연습하고 마무리는 기분 좋게 엔터 꽝 이렇게 됐나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각각의 셀에 데이터도 입력을 해봐야겠죠. 데이터의 입력 작업은 자, 여러분 마우스를 한번 놔보시기 바래요. B의 2번지에다 놔보세요. 클릭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 여러분이 뭘 써보세요. 뭐라고요? 엑셀 연습. 이렇게 써봐요. 엔터 꽝. 이게 데이터 입력이에요. 셀에 데이터를 입력했다. 지울 때는요. 해당 셀 번지를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요. 간단하죠? 네, 이게 입력하고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입력 작업을 할 때 자, 문자 데이터 입력은요. 간단하게 한번 써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제품을 입력해요. 근데 제품 이름이 막 빵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빵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B의 4번지에서 5번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엔터 치면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하게 뭐라고 쓸까요? 네, 상큼 유자 자, 상큼 유자 깨찰빵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상큼 유자까지만 쓰고 깨찰빵을 여기 5번지 행에 두 줄을 만들어서 쓰고 싶어요. 그냥 엔터 치면 아시죠? 6번지로 넘어가요. 그러면 어떡하지? 네, 이럴 때는 B의 5번지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갑니다. 따닥 이렇게 잊지 마세요.
예,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지우면 돼요. 됐죠? 자, 그냥 엔터가 아니라 Alt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한 셀에 2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깨찰빵. 됐죠? 엔터 꽝. 이런 식으로. 돼요? 요것만 데이터 입력할 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 다음에 몇 개 수량 엔터 꽝. 자, 무화과빵은 100개, 상큼 유자깨 찰빵 250개 팔렸어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숫자 데이터는 이렇게 셀에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는 거예요. 단가도 입력하고 싶어요? 그럼 단가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의 무화과빵 7,000원이다. 그럼 7,000원. 깨찰빵 6,000원이다. 6,000원. 엔터 꽝.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입력하고 싶어요? 엑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데이터 채우기 작업이 있습니다. 채우기 작업을 이용하면 여러분의 엑셀 데이터 시간이 몰라보게 단축됩니다. 어떻게 쓰는데요? 보여드리죠. 만약에 여러분이 날짜를 입력해요. 그럼 날짜는요. 우리 날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연, 월, 일. 그럼 연도는요. 2022년. 그 다음에 연이란 글자를 안 써요. 빼기 이렇게 써요. 월, 3월이에요. 3월 빼기 10일이에요. 그럼 10. 엔터, 꽝. 이렇게. 이게 날짜 데이터. 그런데 그 다음은 3월 11일, 12일, 13일, 14일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 경우 쓰기 힘들죠. 물론 써도 돼요. 시간이 많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3월 10일 쓰고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여기 모서리 조그만 사각형 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마우스를 조용히 올려놓으면 이렇게 얇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어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때 꾹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은 날짜가 1일 단위로 자동 증가돼요. 이게 채우기 작업이에요. 어때요? 빠르다. 좋아. 그러면 날짜만 돼요? 아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엔 시간 데이터 입력해 볼까요? 저는 저기 8시부터요. 오후 5시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입력하느냐면 8시 시하고 분 사이에는 콜론을 찍어줘요. 8시 이렇게. 이게 시간 입력이에요. 그럼 초는요. 콜론 찍고 초를 쓰면 돼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저는 여기까지. 엔터 꽝. 자, 8시 다음에 9시, 10시, 11시, 12시 나오게 하고 싶어요. 역시 어떻게 한다고요? 얇은 십자가 아래로 고고 싱 드래그 이렇게 끌면 됩니다. 됐죠? 5시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예요. 정말 편하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 월화수목금토일 요일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영문이든 한글이든 여러분 써보세요. 저는 그래요. 먼데이 보통 이렇게 다이어리에 많이 써 있더라고요. 먼데이. 됐죠? 그러면 옆으로 끌어보아요. 나 옆으로 이렇게 얇은 십자가 핸들링 오른쪽으로 고고싱 어디까지? 일요일날까지? 좋아요. 자, 여기까지 썬데이 이렇게. 어때요? 오, 좋다. 이렇게. 벌써 이것만 만들면 뭐예요? 예, 주간 계획표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예, 이게 엑셀이에요. 정말 놀랍죠?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자,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 여기 시트 2 보이세요? 네, 시트 2. 자, 요 연습 시트 필요 없다. 자, 연습 시트 요거 여러분 지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푹 찢어서 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연습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뭐 눌러라? 삭제. 여기
삭제하면 완전 없어져요. 못 살려요. 삭제 이렇게 눌러달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좀 알았으니까 뭔가 의미 있는 걸 만들면서 공부를 계속 이어갈까요? 자, CT 더블 클릭해요. 그리고 써봐요. 서식, 예, 출납 서식, 엔터. 출납이요? 네, 의미 있는 거 만들어 봐야죠. 탭색은 뭐냐면 각각의 시트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시트는 강조를 시각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색상을 넣어서 좀 액센트를 주자 이겁니다. 이렇게요. 어때요? 아, 다르네. 그쵸? 이게 탭색이에요. 자, 출납 서식 이렇게 해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A열이죠. A열에 우리 이거 배워봐요. A열, B열이 있으면 여기 A열에 요 B열과의 요 경계선이 있죠. 이 경계선에 마우스를 저처럼 놓고 꾹 누른 다음에 왼쪽으로 드래그 해봐요. 드래그 하면 어때요? A열이 좁아졌어요. 반대로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열이 넓어져요. 이렇게 열의 너비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B열과 C열도 여러분 한번 해봐요. B열, C열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얘네 두 개의 열의 너비를 줄여보아요. 이렇게. 어때요? 오,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조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B의 6번지 여러분 여기 B의 6번지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일자 이걸 쓸 거예요. 근데 B의 6번지의 일자를 다 쓰는 게 아니라 B의 6번지하고 여기 C의 6번지 보이죠? 요거 두 칸 아니에요? 요걸 한 칸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거를요? 네. 이럴 때는 드디어 여러분 여기 홈 탭에 메뉴를 익히게 됩니다. 우리는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데이터 입력하면서 서식도 익혀요. 자, 여기에서 이 두 칸의 셀을 하나로 합해서 펜트하우스 만들 겁니다. 요거 맞춤 그룹에 요거 병합하고 가운데 보이세요? 요거 누르면 한 칸이 돼요. 만약에 실수로 잘못 병합을 하면요.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다시 병합. 그리고 써요. 일자. 이렇게. 엔터 꽝. 자, 저 따라서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같이 따라 하면 좋아요. 왜냐면 감각을 익히는 거니까요.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보고 이렇게 하면은 만만해 보이거든요. 응? 나도 알아. 그런 거 누가 몰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근데 나중에 혼자 해보라면 얼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 여러분 D열, E열, F열. 자, 요거 얘네들도 열 너비를 조금 넓힐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늘리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요. D열 보이죠? 우선 D열의 너비 여러분 12로 하고 싶어요, 제가. 12. 이럴 때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는 대략 어림짐작으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 열머리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열너비가 나와요. 여기에서 현재 열너비 8점대로 나와 있죠. 이거를 12 엔터 꽝 이러면 열의 너비가 넓어져요. 확인돼요? 네, 이렇게 열너비.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저하고 함께 해봐요. D의 6번지하고 D의 7번지 병합할 수 있어요? 요거 두 칸? 어떻게 병합해요? 범위 잡고 이거던가? 맞아요. 띵 눌러서 써봐요. 바로 내역 써보죠. 내역
엔터 꽝. 잘 돼요? 그 다음 옆에 칸 2열 보이죠? 자, 갑시다. E, F, G, H, I, J, K, L 이렇게 범위 잡을 수 있나요? 네, 열머리글에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요 범위 잡은 열머리글 어디든 좋아요.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기본값 8.11 나오죠. 이거 10으로 바꿔볼래요? 10 엔터 꽝. 이렇게 열너비가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해봐요. 2의 6번지와 7번지 범위 잡고, 자, 이거 병합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병합을요? 그렇죠. 요거. 그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봐요. 그리고요. 수입액 썼어요? 엔터 꽝. 자, 근데 그 옆에 칸도 병합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럴 때는 또 물론 범위 잡고 병합을 해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엑셀에서 정말 많이 쓰는 그리고 아주 땡큐한 기능인데요. 수입을 클릭해요. 그리고 나처럼 똑같이 이런 모양을 원해? 그럼 내가 해줄게. 복사가 있습니다. 서식 복사, 빗자루 모양. 보이세요? 네. 이 얘를 한 번 클릭하면 일회용품, 더블 클릭하면 여러 번 쓸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봐요. 따닥! 이렇게. 그리고 옆에 칸에 클릭해요. 어때요? 병합됐네? 그죠? 그리고 옆으로 쭉 가서 L의 6번지 보이세요, 여러분? L이요? 네, 여기. L과 6행이 만나는 지점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다 클릭. 이렇게. 어때요? 안 없어져요. 이제 없애도 됩니다. 어떻게 없애요? ESC가 있습니다. 맨 위에? 네, 이렇게 누르면 없어져요. 됐습니까? 그럼 얼른 써요. 수입 옆에는 지출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L의 6번지에 클릭해서 잔액이라고 써보세요. 돼요? 이것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G의 7번지에다가는 여러분 써보세요. 통신비 이렇게. 그 다음 옆에 칸에 소모품비, 옆에 칸에 교통비, 옆에 칸에 복리후생비, 옆에 칸에 잡비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하면 돼요. 마우스로 이동하면 힘드니까.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위에 보이죠? G의 6번지부터 K의 6번지까지 범위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요거 하나로 어떻게 병합 눌러요. 띵. 그리고 쓰세요. 지급 상세 내역. 이렇게 엔터 꽝.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고 얘네들 범위를 다 잡아봐요. 어디까지? C의 6번지부터 잔해까지. 이거 범위 저처럼 하나면에 다 안 들어와서 속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 회사에서 업무 볼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하고 마우스 휠 있죠. 마우스 휠을 이렇게 위로 굴리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아래로 굴리면 축소가 돼요. 이렇게 네, 줄여서 C의 6번지부터 L의 7번지까지 범위를 잡아보세요. 잘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여러분 잘하시는 거 엑셀 몰라도 이런 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글씨체, 글씨 크기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정말요? 네,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서 바꾸면 됩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굴림체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글자 크기 12포인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대로 냅둘 겁니다.
그 대신에 셀의 가운데 오게끔 할 거야. 가운데 되어 있고요. 이게 정렬이구나. 그렇습니다. 정렬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보시면 가운데 한 번 더 눌렀다가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그러면 다 가운데로 와 있는 거 확인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페인트 통 눌러서 원하는 색상을 넣어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됐어요? 네, 부드럽게 넣어 봅니다. 자, 저도 넣었어요. 됐어요. 가능하죠? 자, 이렇게 만들고 바깥에 클릭. 이렇게 어때요? 아, 됐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밑에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넣어 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행의 높이를 도전해 봅시다. 8행부터 8, 9, 10 쭉 범위를 잡아 봅니다. 자, 쭉쭉쭉 내려가서 22행까지 잡아 볼게요. 제가 요 정도 넉넉하게. 자, 이렇게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행의 높이는 행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자, 기본값 17.25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높이를요 19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꽝. 자, 행의 높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조정돼요.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날짜를 제가 입력해 보죠. 3월 2일날 업무 지원비가 나왔습니다. 업무 지원비 썼어요? 그리고 수입액에 제가 50만원 썼어요. 5천, 5만, 50만원 엔터 꽝. 이렇게 잘 되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계속 좀 쓸게요. 2일날 그랬고 3일날 접대비 지출입니다. 커피를 뭐 거래처에서 와서 다 마시고 했다. 25,000원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3일날 우리 사무실에 인터넷 연결을 했다. 인터넷 연결 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연결 지출 뭐 해서 78,000원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78,000원은 정확하게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느냐? 통신비에 속한다. 그럼 여러분 통신비에 속한다.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동그라미에 여기 동그라미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지금 그 자판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 키보드에 없는 특수한 문자는 여러분 자음 있어요. 미음, 니은, 이응, 리을 보이죠? 이 자음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은 특수 문자는 입력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죠.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특수 문자는 미음에 들어있어요. 미음 누르자마자 한자 키 누르면은 이렇게 특수 문자. 참고로 요거 보기 변경 요거 단추 누르면은 미음에서 제공하는 특수 문자 목록이 모두 뜨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동그라미 여기 있네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엔터 꽝 이렇게요. 돼요? 네. 그럼 접대비 여기 보이죠? 접대비는 잡비에 속한다. 그러면 여기 잡비에 어디 한번 표시해 볼래요? 미음 누르고 한자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이게 특수문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5일날 여러분이 여기에 복합기 설치를 합니다. 복합기 설치. 그래서 복합기 설치는 따로 업무 지원비 100만 원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5일날 일단 업무 지원비 한 번 더 쓸게요. 그리고 수입 1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만, 10만, 100만. 그리고 5일날 똑같이 복합기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복합기 지출 나와요. 55만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거 소모품비. 근데 우리가 동그라미 이제 넣는 방법 알았으니까 요거 동그라미 보이시죠? 자, 요거 복사를 해볼까요? 자, 요거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H에 12번지 클릭하고 컨트롤 V. 어때요? 아, 들어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쩍이 계속 돌아가는데요. ESC. 됐죠? 요렇게 여러분이 작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 어렵지 않다. 그럼요. 이렇게 하고 뭐 6일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간단하게 잡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비 뭐 103,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 입력을 할 게 또 있다. 그러면은 7일날 뭐 예를 들어 접대비 몇 개만 더 쓸게요. 데이터를 위해서. 그래서 접대비 또 18,000원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8일날 뭐 여러분이 출장을 가요. 그러면 교통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 출장비라고 할까? 뭐 교통비 상관없죠. 그래서 교통비 해갖고 뭐 8,800원이다. 8,8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계속 입력하면 됩니다. 어려움 없으시죠? 그 다음에 회식비. 그래서 회식비 22만원 뭐 이렇게. 그리고 필요한 곳에 동그라미 무조건 카피해서 나중에 하나 카피해서 갖다가 계속 붙이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즉 이렇게 컨트롤 C 하고 여기 접대비가 예를 들어 잡비에 속한다. 그러면 컨트롤 V. 그 다음에 교통비 여기도 클릭해서 교통비 요 라인 맞죠? 컨트롤 V. 회식비 이거 복리후생비다.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됐죠? ESC.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우리 잔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번에. 자, 잔액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잔액을 계산하기 전에 여러분 이건 다 돈이에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돈.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거는 100m 앞에서도 얼마인지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돈에 대한 세부적인 서식, 이걸 우리는 표시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표시 형식에 보면 지금 엑셀은 항상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렇게 일반으로 표시돼요. 어떠한 형식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형식을 이제 바꿔주려면은 쉼표를 누르면요. 이렇게. 훨씬 보기가 쉬운데요? 이게 표시 형식이에요. 회계로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럼 이 표시 형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면은 여러분 여기 표시 형식 옆에 요 조그만 옵션 단추 있죠? 요거를 누르면 되지만 제가 여러분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알려드리죠. 글꼴의 세부적인 내용, 맞춤의 세부적인 내용, 표시 형식의 세부적인 내용, 이런 세부적인 셀 서식은 컨트롤 키하고 1, 컨트롤과 1을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돈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통화와 회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통화와 회계가 뭐가 다른지 직접 보세요. 통화는요. 앞에 통화 표시 기호가 붙게 됩니다. 지금 없음 되어 있죠. 이거를 나 원화 붙일 거야. 난 US 달러. 여기 다 있어요. 원화. 이렇게 하면 해당 숫자 바로 앞에 원화 표시 기호가 붙게 됩니다. 이게 통화예요. 오케이? 다시 컨트롤 1. 회계로 하려면요. 회계 고르고 자, 원화 표시 되어 있죠? 확인 누르면 이게 회계예요. 잔디밭은 뭐예요? 우물정자는 자리가 좁아요. 이 뜻입니다. 조금 넓혀볼까요? 네, 이렇게. 네. 회계는 모양을 좀 내는 거네요. 네, 일정한 간격을 이렇게 유지하죠. 통화는 바짝 붙는 거고.
회계가 낫겠네요. 근데 원화 표시 기호가 없이 그냥 이렇게 표시하려는 건 어떻게 합니까? 25,000원 한글로 원자 표시는 못하는 건가요? 이런 분 계시는데, 자 컨트롤 키하고 1 누르면은 여기 여러분 통화에 아무리 봐도 한글로 원자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아 없나 보네. 예,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없어요. 한국어는 원화 표시 요거예요. 원이라는 글자는 없다고요. 아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맞춤형 서식, 바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 있게 됩니다. 사용자 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돈과 날짜, 시간을 위해서는 사용자 지정을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용자 지정에 들어오면은 여기 여러분 샵이 뭐냐면은 숫자 한 자리. 그래서 뭔 얘기냐면 숫자가 여러 자리여도 우리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샵 콤마 샵샵 제로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무조건 세 자리마다 쉼표 찍으란 이야기,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샵 콤마 샵샵 제로. 근데 여러분은 앞에 원화 표시 필요 없는 거죠. 이거 지워버리고 뒤에다가 나 한글로 원자 나오길 원해. 그러면 끝에다가 한글로 원자를 쓰면 돼요. 여러분이. 아 진짜요? 네. 샵 콤마 샵샵 제로 원. 확인. 이렇게 간단하죠. 그럼 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상품을요 수량 12개 팔았고 3개 팔았고 5개 팔았고 7개 팔았어요. 이거 커피라고 합시다. 그래서 12잔 팔았고 3잔 팔았고 5잔 7잔 뒤에 잔자가 나와야 된다, 또는 박스가 나와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용자 지정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숫자가 많으면 세 자리마다 쉼표 샵 콤마 샵샵 제로. 네, 여러분이 회사에서 실수하지 않고 가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무조건 숫자면 샵 콤마 샵샵 제로. 이거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러고 뒤에다가 뭐 회사에서 원하는 게 박스면 박스, 개면 개, 잔이면 잔 쓰면 돼요. 뒤에다가. 한 칸 띄는 게 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띄면 돼요. 스페이스바로. 확인. 이렇게. 나이다 나이. 예, 22, 33, 44, 55, 66 뒤에 나이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뒤에 셋자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컨트롤 1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샵 콤마 샵샵 제로. 강사님 나이가 사람이 1000단위로 사는 사람 없는데 샵 콤마 샵샵 제로 해야 됩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샵샵 제로만 써도 된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뒤에 세. 됐습니까? 확인. 아 숫자가 제일 쉽다. 그럼요 요거예요. 요것만 익히면 돼요. 꼭 알아두세요. 그럼 저기 날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짜 걱정하지 마세요. 스페셜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액 계산 나오죠. 우리 돈 계산 좀 이제 해봅시다. 벌써 돈 계산이요? 네. 자, 우리 사무실에서 업무 지원비 내려왔고요. 그걸 토대로 우리 부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보고서를 이게 내는 양식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잔액은요. 현재 지원비 50만원 받았으니까 현재 잔액은 50만원이죠. 3월 2일 현재는. 그죠? 그럼 식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돼요. 는. 참고로 여기 여러분 는. 자, 업무 지원비 얼마? 수입액 50만원. 그쵸? 참고로 여러분 계산식을 쓸 때는 항상 는부터를 써야 돼요. 는. 예, 는은 뭔 뜻이냐면 나 지금부터 계산 작업할게. 는. 그리고 나는
계속 날 좀 바라봐야 돼. 참조할 게 많아 나는. 이 뜻이에요. 는 그리고 내가 어디를 먼저 바라보면서 계산할 거냐면 업무 지원비 얼마 받았나. 그럼 업무 지원비 여러분 수입액 얼마? 50만 원. 들어온 돈이 있어야 쓸 돈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수입액 50만 원. 근데 50만 원을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엑셀은 항상 어딜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현재 수입액이 얼만가 나 좀 걔를 좀 바라봐야 돼. 요거 2에 8번지를 들여다본다. 이렇게 써요. 이걸 엑셀은 뭐라고 부르냐면 참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참조. 영어로 reference. 됐습니다. 그럼 이 수입액에서 뭘 하면 돼요? 3월 2일 날에 잔액을 구하려면 빼야죠. 뭐를요? 그날 나간 돈. 지출액. 됐습니까? 예. 엔터 쳐볼까요? 꽝. 50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지. 업무 지원비 받았으니까 50만 원 잔액이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3일 날 이제 5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접대비 25,000원 나갔죠. 그럼 여기 식 뭐라고 쓰면은 될까요? 는 그 전날 잔액 50만 원에서 맞아요? 예. 그리고요. 자, 50만 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는 하고 요거 셀 번지를 선택. 참조해요. 나 L8번지를 바라볼래. 이 뜻이에요. 여기다 더할래. 뭐 오늘 수입액이 있는지 그거 더할래. 수입액은 어디입니까? 요 자리 맞아요 여러분? 예. 여기서 빼야 된다 이겁니다. 뭘 빼요? 그날의 지출액.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현재 잔액은 47만 5천 원이야. 나와요? 예. 직접 숫자를 안 쓰고 이렇게 셀 번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알려드리죠. 만약에 이날 접대비가 25,000원인지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10,000원 더 있었어요. 35,000원인데요. 그럼 35,000원 쓰잖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잔액을 째려봐요. 엔터를 치면은 잔액이 자동으로 바뀌죠. 왜냐면 셀 번지를 참조하기 때문에 우리도 봐요. 예를 들어 제가 101동 701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701호에서 제가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사를 가고 홍길동이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701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사람은 바뀌지만 701호에 사는 사람은 바뀌지만 701호는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F의 9번지라고 말을 하면 F의 9번지를 얘는 계속 째려보고 이걸 수식에 참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내용이 바뀌어도 얘는 참조하는 그 대상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값이 바뀌면 바뀐 대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네, 요거예요. 자, 그럼 됐으면 이거 계산 여러분 계속하면 안 되겠죠? 네, 바로 요렇게 수식이 만들어지면 이 수식, 이 밑에 수식도 어때요? 위에 잔액에서 이거 수입액 더한 다음에 요거 뺄 건데요? 그쵸? 똑같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래로 채우기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 예.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값을 계산 작업을 하는 것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 됐어요. 그럼 됐으면은 이 데이터 자, 여기 여러분 제가 22라인에다가 22라인에 합계를 낼 거예요. 걔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B의
22번부터 뒤에 22번까지 합해 볼까요? 이거를요. 네,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병합 그리고 써볼까요? 합계 이렇게 써보죠. 엔터꽝 합계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수입액의 합계를 먼저 구해봅시다. 참고로 여러분 요 2에 22 하면 이게 뭐의 합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참고로 데이터가 너무 길어서 위에 이 머릿말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이 메뉴에서 보이는 거는 무조건 보기 메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안 드렸나요? 지금 그럼 알아두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기 메뉴. 자, 보기 메뉴에서 창 보면은 여기 틀 고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업무에서 진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데이터가 많으면은 이렇게 틀 고정에서 틀 고정 보이세요? 참고로 자, 여기 여러분 제가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바로 위에 행이 고정돼 버려요. 우리는 요 행이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커서를 요렇게 2의 8번지에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요 바로 위에 행 얘가 고정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틀 고정 누르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움직여 볼게요. 어때요? 우와, 그러네요. 너무 좋다. 그래요. 그럼 여기 2의 22번지가 뭐예요? 아, 수입의 합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 합계를 낼 때는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여러분 홈 탭에 보면은 여기 시그마라는 거 보이세요?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시그마 보여요? 시그마는 합계를 계산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함수예요. 합계요. 네. 그래서 합계 요거를 클릭하면은 보세요. 얘도 는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산을 할게 이런 뜻입니다. sum은 더하는 함수예요. 우리가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덧셈부터 배우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는 sum 하면은 나는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해줘. 더할 범위가 어디에서 어딘지. 그럼 얘는 어때요? 되게 똑똑하죠? 2의 11번지부터라고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2의 8번지부터 더해야 되죠? 2의 8번지부터 그거 싱 이렇게 해서 여러분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2의 21번지까지. 21번지는 왜 더해요? 데이터가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됐어요? 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주면은 150만원. 현재 이번 달에 지원된 수입액은 150만 원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럼 여러분 여기 지출액도 답을 구해야 되죠. 근데 지출액도 어때요? 이 지출 금액들을 모두 더한 합계를 여기다 구하는 거죠. 되게 똑똑해요. 자, 보세요. 마우스를 2의 22번지에다 놓고 자, 얇은 십자가 나와요? 옆으로 끌어볼게요. 고 놓을게요. 어때요? 우와, 답 나온다. 어떻게 나와요? 엑셀은요. 제가 2열이었죠. 지금 2열 작업이었어요. 그러면 28에서 2에 21을 더해서 이 답이 나왔죠. 옆으로 끌면 여기는 F열이죠. 그럼 엑셀은 알아서 아, F열에 대해 F8에서 F21을 더하란 얘기인가 보지? 하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답을 계산합니다. 정말 편리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요거 잔액의 합계 있지요.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예, 이거는 끌지 않는 게 좋죠.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구해볼까요? 한 번 더. 뭐 누른다 그랬죠? 시그마. L8에서 L에 21을 더하는데 맞나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번쩍이 돌아가는 거 보여요? 맞다 이거예요. 엔터 꽝.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잔액 이렇게 나오는데 잔액의 합계는 의미가 없어요. 엉터리 답이에요. 의미 없는 답이에요. 그죠? 딜리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그래서 합계는 여러분 요거 요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합계에다 클릭하고 색상을 하나 넣어 보세요. 구분을 위해서예요. 자, 얘네들도 색깔을 각각 이렇게 넣어도 좋습니다. 자, 색상 아주 연하게 넣을게요. 됐습니다.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네들을 좀 더 구분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B의 6번지부터요. L의 7번지까지 범위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잡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요 위아래에 테두리 개선을 좀 표시해 볼까요? 글꼴 그룹에서 자, 여기 테두리 보이세요? 예, 이거는 이제 선을 넣어서 보다 우리가 문서에 왜 윤곽선을 넣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나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할래. 이렇게 누르면 바깥에 클릭. 어때요? 아, 굵어졌다. 그죠? 이 안에도 선을 넣고 싶은데요. 어떻게 안 됩니까? 네, 범위 잡은 곳에 안쪽에 선을 넣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서 여러분 뭔가를 고르는 것보다는 얘도 컨트롤 키하고 1 누르면은 자, 여러분 표시 형식 탭, 맞춤 탭, 글꼴 탭, 테두리 탭 있죠? 테두리 탭으로 가보세요. 가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도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테두리 선의 색상을요? 네. 저는 선 색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얇은 선, 실선으로. 자, 여기가 제가 범위 잡은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바깥에는 굵은 선이 있으니까 이 안쪽에 선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띡 이렇게 안에 그러니까 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선 이렇게 넣을 거야. 됐나요? 확인. 어때요? 자, 바깥에 클릭. 어떻습니까? 오, 들어갔다. 여긴요. 틀 고정해서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자, 보기에서 틀 고정 취소할게요. 자, 요거 눌러서 틀 고정 취소 이러면 원상복구 된 거예요. 와, 네네네. 눈에 들어와요. 좋아요.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어디 해보세요. B의 8번지부터 끝까지 우리 끝까지 한번 범위를 잡아볼까요? 어디까지요? L의 22번지까지. 자, 다 잡았어요. 참고로 이건 어떻게 잡느냐면 데이터가 별로 없을 땐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되는데 데이터가 많을 때는 B의 8번지를 클릭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마지막 셀 번지 있죠.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셀을 클릭하면 범위가 지정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자, 좀 전에 테두리 선 어떻게 넣었어요? 컨트롤 키하고 1.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저는 여기 이 바깥의 테두리는 굵은 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굵은 거 요거 클릭하고 윤곽선 이렇게 누르면 이 테두리가 굵어져요. 그리고 안에는 점선을 하고 싶어요. 점선이요. 여기 보이죠? 점선을 골라요. 고르고 안에는 점선, 점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아, 확인. 어때요, 여러분? 바깥에 클릭. 어때요? 오, 멋있는데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양을 만들고 이제 위로 좀 올라가 봅시다. 자, 위에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D의 4번지 보이세요? D의 4번지에다 작성 일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싶어요. 작성 일자요. 네. 작성 일자. 자, 제가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칸이 있지요. 예, 여기는 E열, F열, G열 이렇게 병합을 할 생각이에요. 그럼 병합은 어떻게 합니까? 홈 탭에서 요거 병합. 맞죠? 예. 그래서 작성 일자에 날짜가 이제 표시되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날짜가 표시되길 원해요.
그럼 오늘 날짜를 물론 이렇게 2022년 3월 8일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현재 날짜 있죠. 뭐 여러분이 업무를 보는데 현재 날짜가 뭐 현재 작성일자 이걸 표시해야 된다. 그럼 현재 날짜를 표시할 때는 컨트롤 키 보이세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키보드에 콜론 있죠. 세미콜론, 콜론 그거 있죠. 컨트롤 키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럼 오늘 날짜가 나오네요. 네, 엔터 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와, 글씨를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날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죠. 여러분 이 날짜 데이터는요. 우리가 돈, 날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서식에서. 자, 이 날짜는 연, 월, 일로 구성되죠. 컨트롤 키하고 1을 눌러보면은 표시 형식으로 와보세요. 자, 그럼 여기 보면 날짜라는 요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날짜 보면은 이게 날짜가 갖고 있는 기본 형식들이에요. 날짜가 이렇게 빼기 형식으로 나오는 거 현재 모습이에요. 또는 한글로 연, 월, 일, 요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한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이죠? 이런 기성복이라고 합시다.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영어도 있네? 네, 있어요.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면 여기서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찾아도 내가 원하는 날짜가 없어. 미치겠네. 이런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간다? 맞아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날짜를 지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눈치채셨겠지만 형식의 YY 빼기 MM 빼기 DD 이렇게 나왔죠? YY가 4개는 연도를 말합니다. 연도를 나타낼 때는 Y라는 서식 기호를 사용하고요. 월을 나타낼 때는 month의 첫 글자 M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일을 표시할 때는 day, D를 사용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럼 내가 연도 2자리면 Y 2개 써요? 그렇습니다. 써볼까요? YY 보세요. 보기를 째려봐요. 22 나오지. 그 다음에 나 빼기 월 하나 쓰면 한 자리만 나와요? 예. 3. 2개 쓰면요? 03. 3개 쓰면요? 에러 나요? 아니요. 영문으로 갑자기 확 돌아요. 애가. MAR. 4개 쓰면요? 마치. 오, 멋있는데? 예.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빼기. 1은요? 1은 day. D라 그랬죠? D 하나 쓰면 8. 2개 쓰면 08. 3개 쓰면 갑자기 요일로 바뀌어요. 영문 요일. T. 4개 쓰면 Tuesday. 애가 이런 어마무시한 짓을 해요. 이게 멋있는데 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왜요? 3월에 화요일이 하루입니까? 안 되죠. 이러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향에 맞게 쓰면 돼요. 어떻게 쓸래요? 그래요. 깔끔하게 갑시다. YY 그 다음은요. 예, 나 연월을 쓰고 싶어요. 그럼 YY 한글로 연. 월은요. 그냥 연자 쓰면 돼요. 네. MM 월 DD 1. 그리고요. 가로 열고 한글로 요일 쓰고 싶은데 그럼 가로 열고 한글 요일은 뭐예요? 네. A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A요? 네. 뭐 의미가 없어요. 3개를 쓰면은 2개는 안 키워요. 3개. 하나, 둘, 셋, 화. 4개. 화요일. 뭘로 할래요? 3개. 그럼 가로 닫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YMDA 4개만 알면 여러분 취향에 맞는 모든 날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인? 멋있죠? 좀 연습해 볼래요? 저는 2시간, 3시간 떠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무슨, 예를 들어,
2022년 3월 일개표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자, 현재 날짜가 컨트롤 세미콜론이에요. 자, 그럼 어디? I의 7번지부터 자, 여러분 I의 6번지부터 한 K의 9번지까지 범위 잡고 병합해 보세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3월 1개표 이렇게 서식을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3월 이렇게만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제가 글씨 왕 크게 할게요. 20. 자, 는 먼저 써요. 는 하고 I의 4번지 이렇게 클릭하면 뭔 뜻이라 그랬어요? 예, I의 4번지 너를 나는 쳐다보고 있어. 나는 너를 참 좋아해. 엔터 꽝. 똑같죠? 자, 컨트롤 1 잘 보세요. 사용자 지정 가서 자, 여러분 월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YMDA 어떤 거? MM 써요. 그리고 월 보여요? 예. 이것만 쓸게요. 기준? 그럼 기준이란 말도 쓰고 싶다. 그럼 기준을 써요. 엔터 꽝. 이렇게 뜨는 거예요. 헐. 됐어요, 여러분? 예, 요거예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날짜가 이제 4월달 데이터예요. 4월 8일, 4월 기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엑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업한 문서가 아니고 딴 사람이 작업한 문서를 열었는데 이렇게 찍혀 있다면 이거 무조건 입력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우스로 항상 클릭해서 수식 입력줄을 항상 째려 봐야 돼요. 먼저 아, 얘는 어디를 참조하고 있네. 어디? I4를 참조하네. I4가 뭐야? 아, 4월 8일. 아, 여기서 월만 갖고 왔나 봐. 이렇게 무조건 문자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러분이 업무에서 작업을 할 때는 뭐 다른 시트에 있는 날짜를 참조해서 뭐 몇 월 기준 뭐 무슨 표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시 돌아올게요. 출납 서식. 자, 이게 이제 날짜예요. 날짜 설명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B의 1번지부터요. 한번 해볼까요? B의 2번지에서 할까? 1번지에서 합시다. B의 1번지부터 한 I의 1번지까지? I 1번지? 그래요. 자, 여기까지 범위를 잡아볼게요. 잡고 병합을 한번 해볼까요? 병합이요? 네. 자, 병합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 그래서 한번 써봐요. 뭐라고요? 금전 출납부 이렇게 엔터 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행높이를 좀 높여봐요. 이렇게. 오, 그래도 되나요? 네. 굵게 글씨 크기 왕 크게 왕 크게 왕 크게 이렇게. 됐어요? 네. 출납을 한자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여기 출납부는요. 출납 두 글자 붙여야겠다. 자, 출납 범위 잡고요. 한자 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범위 잡고 한자 누르면 돼요. 출납. 이거 맞습니까? 제가 한자가 좀 짧아요. 네, 출납. 변환. 이렇게 하면 돼요. 금전도 할까? 네. 자, 금전. 한자 키. 금전. 범위 잡고 한자. 이렇게 많으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자, 금전 어떤 건가요? 요거 맞나요? 요거? 이 선택하고 변환. 금전 출납부. 이렇게. 부자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올드하죠? 네. 자, 요렇게 모양을 만들면 돼요. 어려움 있나요? 아니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자,
담당, 과장, 부장 뭐 이런 거를 또 입력하는 걸 막 원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다 담당, 과장, 부장을 입력하려니까 아마 칸이 또 내가 집어넣기에는 너무 힘든 칸이다. 부담스럽다. 여기가 벌써 넓고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굳이 여기다가 담당, 과장, 부장 뭐 이런 그 왜 사인하는 그 난 있죠. 그걸 여기다 꼭 이렇게 서식에 애써서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부담감 버리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 여러분 시트 3 이렇게 비어있는 곳에 가서 자, 여기다 한번 해보실래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담당, 과장, 부장, 사장 이렇게 할까요? 이사? 이사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칸 뭐 합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잡아당겨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네들 범위 잡아서 가운데 하고 범위 잡고 우리 잘하는 거 이거 테두리 어떻게 하더라요? 컨트롤 1 컨트롤 1도 싫다. 그럼 여기 여러분 보이죠? 네. 얘네들 눌러갖고 모든 테두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어렵지 않다. 그럼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복사합니까? 자 이거를 범위로 잡으세요. 네, 범위로 잡아요. 자 범위로 지정을 하고 컨트롤 C 눌러요. 컨트롤 C 눌렀습니다. 그리고 출납 서식으로 와요. 온 다음에 여기 여러분 클립보드에 붙여넣기 보이죠? 그냥 컨트롤 V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붙여넣기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연결된 그림 보이세요? 요에요? 네 요에 있습니다. 연결된 그림 요거 눌러갖고 얘가 그림이에요. 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모양대로 이렇게 해서 놓고 크기 조절하면 돼요. 헐 이렇게도 할 수 있네.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럴듯하네요. 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우와 정말 깔끔한데요. 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붙여넣기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모양을 나름대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안 만들었네 이러면 딴 사람이 만든 거에서 그냥 범위 잡고 복사하고 요것만 그림으로 연결하여 붙여넣기. 이게 연결하여 붙여넣으면 뭐가 되나요? 이거예요. 원본에서 근데 여기 이사가 아니라 사장인데 어떡하지? 이러면 자 여러분 여기 번쩍이 ESC 누르고 이사 대신에 사장을 써요. 원본에서 사장 엔터 꽝 했어요. 돌아가면 사장으로 바뀌어요. 오 좋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이게 끝인가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돼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인쇄는요 파일에서 참고로 여러분 그 엑셀은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 눈금선들이 있습니다. 이 눈금선이 인쇄가 되는 줄 아는데 이거는 각각의 셀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의 역할이에요. 실제 얘의 모습은 파일에서 인쇄를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정말 이 뒤에 아무것도 없네? 없어요. 이게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눈금선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거는 여러분 여기요 보시면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돼 있죠? 요거 체크 빼보면은 이게 본 모습이에요. 오 깨끗하다 그래요. 이렇게. 그럼 이 점선은 뭡니까? 인쇄가 반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파일에서 인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용지가 세로 방향으로 돼서 그래요. 용지 가로는 어딨나요?
여기 보시면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요, 용지가. 이거를 가로 방향 이렇게 바꾸면은 보세요. 깔끔하게 나오지. 우와, 정말 있어 보이네. 네, 이렇게 인쇄하는 거예요. 인쇄만 누르면 끝나요. 됐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파일에서 저장. 이건 이제 엑셀 문서를 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에 원하는 곳에 이름, 금전줄납 이렇게 이름 쓰고 엔터 꽝 하면 그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고요. 닫기 닫았어요. 자, 파일에서 여러분 제가 문서를 하나 열 거예요. 어떤 문서요? 네, 바로 여기 제품 정보랑 납품 목록이 있는데 납품 목록을 열었습니다. 제가 납품 목록을 열었더니 자,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보이죠? 자, 참고로 요 데이터 제가 데이터에서 요거 그냥 범위로 좀 바꿔 놓겠습니다. 이건 아직 몰라도 돼요. 자, 지금 제품 정보 데이터가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현재. 그리고 파일에서 또 하나의 문서를 열었습니다. 자, 제품 정보를 열었어요. 똑같은 문서네. 자, 여기 제품 정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제가 요 애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정보는 요렇게 납품처, 제품 코드, 납품 수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죠? 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이 납품 수량의 합계를 이제 구하고 싶어요. 납품 수량의 합계를.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제품 코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코드별로 제품 수량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합계를.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그냥 합계는 자, 여러분 여기 요거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 빈 공간에 합계 이렇게 쓰면은 자, 납품 수량의 합계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홈 탭에 시그마 이거 누르면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단 범위가 여기 2의 3번지부터 어디까지 쭉쭉쭉 내려서 여기까지죠. 참고로 마지막 데이터 Shift 누르고 선택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엔터 치면 합계는 8314개예요. 그죠? 이 함수 sum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이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이 계산 작업, 복잡한 계산 작업을 이런 명령어만 써주면 내가 알아서 다 계산할 테니까 그 명령어만 너는 잊지 말고 써줘. 이게 함수예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sum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합계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품 코드별로 수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코드가 PR 자 보세요. PR-01예요. 그러면 PR-01의 납품 수량 합계만 쪽쪽쪽 뽑아서 여러분이 여기다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우리 실제로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PR-01의 합계만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함수가 뭐냐면 합계는 합계인데 sum이에요. 합계는 합계인데 이렇게 sum 하면은 보세요. sum자로 시작하는 함수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참고로 여기서 sumif 보여요? 예. sumif는 뭐냐면 합계를 구하긴 구하는데 if가 붙으면 조건이에요. 조건에 맞는 합계만 구할게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sumif. 됐어요? 예, sumif.
그래서 sum if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range 범위 나오죠. 그럼 range는 뭐냐면 말해봐. 그 조건 이 PR 공하나를 어디에 가서 내가 찾아야 돼? 이 뜻이에요. 그러면 D의 3번지부터 끝까지. 참고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마지막까지를 선택할 때는 Shift 누르고 마지막 셀 클릭해도 되는데 컨트롤 키하고 Shift하고 아래로 방향키를 눌러도 돼요. 이러면 끝까지 범위가 지정돼요. 됐죠? 요 범위에서 쉼표 찍고 자, 이 범위에서 뭐 PR 공하나하고 똑같은 애를 찾아봐 이 뜻입니다. 요렇게 식을 써요. 쉼표 찍고 그러면 얘가 찾겠죠. 요거 하나 뭐 이렇게 찾겠죠. 찾으면 쉼표 찍고 자, 여러분 합계를 구할 범위는 뭔지 말해봐. sum range 보여요? 그러면 납품 수량 2의 3번지 이게 이제 합계 구할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2의 3번지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요.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은 PR 공하나는 2197개야. 수량이. 돼요? 이렇게 구해요. 이게 sum if예요. 우리 업무에서 진짜 많이 써요. 이 함수는 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알아야 되고 얘도 두 쪽 나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이 함수만 알면 됐었지만 요새는 데이터가 되게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 합계를 구하는 함수도 알아둬야 돼요. sum if예요. 됐습니까? 네. 요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보자고요? 좋아요. 그러면 LW02 제품 LW02 제품의 납품 수량의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어떻게 식을 쓰면 되죠?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는 그야 sum if지? 네, 맞아요. 무조건 조건이 들어가면 뒤에 if가 붙어요. sum if. 자, range는 뭐라고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즉 D3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LW02 쉼표 찍고 그 다음은요. 합계를 구할 범위는 납품 수량 2, 3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됐어요?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 어떻습니까? 2058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없으시죠? 이게 뭐다? sum if. sum if 함수. 그럼 저기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도요, 여러분. 여기 이번엔 평균도. 자, 우리가 합계 다음엔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은요. 영어로 너 당구 평균 얼마나 쳐? 너 당구 에버리지 얼마야? 너 볼링 에버리지 얼마야? 뭐죠? 평균은 에버리지. 참고로 에버리지도 칠 필요 없습니다. 하도 많이 쓰는 기초 5종 세트. 얘가 스킨이라면 얘는 노션이에요. 여기 여러분 시그마 옆에 아래로 살펴 누르면 평균. 있네. 이렇게 에버리지. 그러면 평균, 무조건 평균을 구하고자 해. 그러면 평균 범위만 2, 3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됐나요? 엔터 꽝. 우후. 답 나와요. 268.1935 나오죠? 근데 저 질문 있습니다. 이거 소수점 두 자리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옆에 얘네들 멋으로 있는 애들 아니에요. 하나는 자릿수를 줄여라. 하나는 늘려라. 됐나요? 우리는 두 자리. 그럼 알아서 반올림 돼요. 됐죠? 이게 평균이에요. 근데 저 질문 있습니다. 이 평균도 PR 공하나 제품의 평균 납품 수량 구할 수 있나요? 당근이죠.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뭐라 그랬죠? 평균 구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average. AV 치면은 average로 시작하는 말은 나오죠.
여기에 average if 보여요? 이게 조건. 아, if가 붙으면 조건이라 그랬지? 네.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에 따라 구해봐. 이 뜻이에요. average if. 자, 조건 범위 여러분 range, criteria, average range. 문법이 sum if하고 똑같아요. 그럼 range는 뭐예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럼 어디예요? 뒤에 3번지부터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아, 됐나요?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조건은요. PR 공하나 쉼표 찍고 평균 구할 범위는요. 2, 3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만큼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 이렇게 소수점 두 자리 줄이고 줄여라. 이렇게 알아서 반올림. 되죠? 이런 거 알아두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몇 개? 개수예요. 자, 개수를 구하는 거는 정말 우리 함수에서 많이 씁니다. 이 전체 데이터 개수가 몇 건인지 알고 싶네요. 자, 근데 개수에는 이 개수도 기초 5종 세트에 속해요. 그래서 숫자 개수가 있는데 숫자 개수는 뭐 하는 거냐면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센다는 거예요. 이렇게 는 카운트 센다 이 뜻이죠. 2의 3번지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하면 끝까지 범위. 그러면 이 범위의 개수 엔터 꽝 하면은 31개가 나오게 됩니다.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제품 코드 이걸로 개수를 세고 싶은데 그럴 때는 카운트 숫자가 아닌 데이터의 개수는 카운트 A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뒤에 A자만 붙이면 돼요. 엔터. 이해돼요? 네. 자, 그런데 얘도 역시 우리 그 업무에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제품 코드 PR01 이거 데이터 개수 몇 개인지 세어보고 싶은데요. 네. 조건에 따라 개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는 뭐? 카운트 쓰면은 카운트 if 보여요? 아, 있네. 요예입니다. 그러면 얘는 range 뭐예요? 어떤 범위에서 PR01? 네, 뒤에 3번지부터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 범위에서 쉼표 어떤 조건? 네, 이 조건을 찾아라. 됐죠? 가로 닫고 엔터 꽝 하면 6개 PR01 제품은 모두 6번 납품된 거예요. 됐죠? 이런 애들 우리 업무에서 요 정도만 알아줘도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업무 편해요. 됐습니까? 예, 요거 먼저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제가 이 제품의 단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데이터를 내가 이걸 보고 있었더니 지금 매출액을 빨리 구해서 보고를 하래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납품 수량까지만 나와요. 이 PR01 제품이 얼마인지 LW02 제품 단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문서 얘네 제품의 가격은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납품 정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납품 정보는 여기 있어요. 납품 목록 여기 있어요. 여기 단가 나와 있어요. PR01은 700원, LW02는 9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문서가 어때요? 다른 문서죠. 문서 이름이 다르죠. 얘는 제품 정보, 얘는 납품 목록. 이럴 때 한숨이 확 나오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실제로 불행한 건 우리 업무에 이런 일이 많아요. 이럴 때는
참고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 여러분 그 메뉴에 보기 보여요? 보는 건 보기. 보기에서 모두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창에. 이거 누르면 바둑판으로 보겠다? 그렇게 하세요. 바둑판식 확인. 이렇게. 그럼 나란히 문서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얘를 보면서 납품 단가 이렇게 쓰면 돼요. 납품 단가 엔터 꽝. 그럼 단가를 제가 가서 이걸 카피해 갖고 와요? 700원 이렇게 보고 써요? 아니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럴 때 우리 업무에서 정말 많이 쓰는 함수 V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SUM을 알고 SUMIF를 알고 에버리지를 알고 에버리지 if를 알고 카운트를 알고 카운트에 카운트 if를 알잖아요. 그리고 VLOOKUP을 알면은 기본적인 작업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요. 아, 어떻게 쓰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PR 공하나를 여기 가서 찾아라 이거예요. 이 동네에서. 이 내가 내 자리에 PR 공하나를 여기 가서 찾아. 요 줄에서 찾아봐. 요 열에서. 찾은 다음에 여기가 1열, 2열, 3열, 4열. 4열의 값을 여기로 읽어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쓰는데요? 이렇게요. 는 예. 자, 써보고 여러분 단번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VLOOKUP 가로 열고 lookup value 이게 뭐냐면 네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뭔지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해줘. 이거예요. PR 공하나를 나는 찾고 싶어. 이렇게 선택해 주면 돼요. 아, 문법이 다 달라요. 당근 다르죠. 쉼표. 왜냐면 그 함수마다 실행해야 할 동작이 다르니까. 자, 쉼표 찍고 테이블 어레이 나오죠. 어레이는 바로 요 동네. 근데 다른 문서를 이렇게 참조해도 돼요? 된다니까요. 테이블 어레이. 여기 여러분. 이때 제품 코드 요거 아니에요. 데이터. 여기서부터 쭉 범위를 잡으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쉼표 찍고.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여러분이 PR 공하나 얘가 찾겠죠.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열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몇 번째 열? 네, 네 번째 열. 단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 네 번째 열 값을 읽어와. 쉼표 찍고. 마지막. PR 공하나하고 완전 똑같은 글자를 찾아서 그것의 단가를 읽어와야 되죠. 정확히 일치해. 이렇게 고르면 돼요. 더 없어요. 가로 닫고 엔터만 치면은 신통방통하게 700원이 나와요. 아래로 더블 클릭 따닥. 우와 하하하하. 이렇게 단가를 얻어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은 매출액을 구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가요? 예. 그냥 납품 총액? 납품 총액이 낫겠다. 이렇게. 그럼 납품 총액은 어떻게 구해요? 하나에 700원 501개를 납품했으니까 얼마예요? 곱하면 답 나오겠는데요? 예.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는? 당연히 는이죠. 는. 그리고요. 단가부터 클릭해요? 수량부터 클릭해요? 이런 분 계시는데 아무거나 먼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수량. 그래요. 수량 너를 참조할게 클릭 곱하기 단가는요. 예, F에 3번지 맞아요? 예, 엔터 꽝. 답 나오죠? 나오면 뭐 하면 돼요? 홈탭에서 아유 너 돈이지? 쉼표 찍을게. 쉼표를 찍으시면 됩니다. 표시 형식에서 쉼표. 됐죠?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 따닥. 어때요? 오호호호호 답 나오는 거 봐. 예, 이겁니다. 돼요? 화면 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범위 잡고 테두리. 참고로 이런 거 색상 넣기 부담스러우면 셀 스타일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지정해 주면 됩니다. 돼요? 예.
그리고 범위 잡고 아이 테두리 넣어야겠네. 예, 위아래 테두리 원해. 그러면 요거 위아래 테두리. 위에는 얇게 아래는 굵게 이렇게 모양 만들면 돼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시려나요? 자, 보기에서 무조건 여러분 여기 모두 정렬 누르면은 바둑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문서가 있지요. 자, 잘 들으세요. 이 문서에 있는 이 시트를요, 이쪽 시트로 복사를 해오는 방법도 있나요? 이러시는데, 네, 이 시트 전체를 복사해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두 개를 이렇게 바둑판으로 열어놓고, 자, 요거 컨트롤 키 보이세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 시트를 꾹 누르고, 자, 요거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끌고 오면 돼요. 그냥 끌면은 이동되고, 요렇게 더하기 모양 보여요? 마우스 먼저 놓고 컨트롤 키 놓으면 돼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고 제품 정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시트 복사예요. 이게 필요 없다. 그럼 닫으면 돼요. 저장 안 함.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더 많이 나아갈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유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업무에 이 엑셀이 아무튼 꼭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건 너무 급히 다 배워서 이걸 소화시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먼저 습득을 하고, 그리고 차차 전방위로 엑셀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익혀보는 그런 방법을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엑셀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